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존 크럼볼츠와 라이언 바비노의 빠르게 실패하기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2013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2년 8월에 스노우 폭스북스를 통해 번역되었습니다. 두 저자는 미국 진로상담 분야에 권위 있는 교수입니다. 이 책은 저자들이 20년간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한 인생 성장 프로젝트에서 얻은 통찰력을 정리한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이면서도 장기간 실제 인물들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기에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실패한다는 제목이 다소 자극적으로 와닿습니다. 실패가 쌓여 성공의 걸음이 된다고 하지만 실패를 좋아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뿐이지 실패를 향해 달려가는 분은 적으니까요. 저에게 있어 실패는 가능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친구 같은 존재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성공을 원한다면 실패를 향해 정진하고 가능한 빨리 실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 시작을 앞두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간이 낭비라고 말하면서 당장 시작해서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을 권유합니다. 성공의 많은 부분이 운에 따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을 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강력한 방법일 뿐 이 책이 다루는 것은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다양한 조언과 방법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실패와 중도포기, 성공에 대한 저자의 조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담았습니다. 목표를 전략적으로 성취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영상의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들은 불행이 찾아오면 현재 불만족스러운 대상이나 상황의 사고를 고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형편없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기적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헤어지거나 좀 더 활기찬 도시로 이사하면 비로소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힘을 주는 친구를 찾으면 나쁜 버릇을 고치게 되면 아이를 갖게 되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서면 삶의 목적을 찾으면 현재의 불행이 사라지리라 생각한다. 이들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즐거움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둔다.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날 때까지 삶을 즐길 수 없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이것을 아직은 때가 아닌 인생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기 전에 감정적 장애와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수많은 치료사와 상담가들에 힘입어 발전해왔다. 다음은 이런 아직은 때가 안 되었다고 표현되는 삶의 태도를 나열한 것이다. 이 중 익숙한 것은 없는지 찾아보기 바란다. 이런 경우가 되면 나는 곧바로 시작할 수 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특별한 영감을 받으면, 저축을 좀 더 하면,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생활이 좀 나아지면, 살을 좀 빼고 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힘든 직장을 그만두면, 내면의 나를 발견하면, 좀 더 자신감이 생기면, 이 프로젝트만 끝내면, 좀 더 넓고 깨끗한 집으로 이사하면, 올해가 지나면, 지금보다 건강해지면, 허락을 받으면, 좀 더 준비가 되면, 완벽하게 확신이 서면, 분명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우면, 아직은 때가 안 되었다는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우연히 얻을 수 있는 이득까지 막아버린다. 삶의 부족한 부분만 볼 때 무엇이든 차일피일 미루고 나쁜 습관과 쓸데없는 걱정을 반복한다.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하고 삶의 변화로 이끌 작은 행동도 하지 못한다. 동시에 행동의 변화는 값비싼 비용이 드는 불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즐거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고 싶지 않게 된다. 패자들은 삶을 변화시키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들이 떠안은 문제 해결을 돕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지금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즐길 만한 일은 찾아낼 수 있다. 영감을 주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호기심을 느끼던 일을 바로 해볼 수도 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세계 곳곳에서 경이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무리 현재의 삶에 갇힌 기분이 들어도 상관없다. 언제든 새로운 경험을 맞이할 수 있다.
당신의 삶이나 커리어가 불안정하고 애매하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즐기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라는 말을 공감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혹은 경력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연구진의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스트레스로 녹초가 된 상태거나 불행하다면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싶은 기분조차 들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 전에 현재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늘 하던 행동을 고수하기로 결정하면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설령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되어도 이내 다른 문제가 나타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해답은 단순하다. 만약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즐거움을 만끽할 작은 행동을 시작하라. 성공을 위해 행동은 작게 하라.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원대한 성취를 하겠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작고 쉬운 행동일수록 더 좋다. 우리가 도울 수 있던 사람들이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근사한 책을 출간하거나 미술 작품을 만들고 창의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이도 있었다. 심각한 사회 문제에 관여하는 단체를 설립하거나 연구재단을 만든 사람도 있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시작을 꿈꾸며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의 열정은 그야말로 멋져 보였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하고 싶다. 사고를 크게 하라고 말이다. 생각에 불필요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면서 성취 가능한 일들을 내던질 필요는 없다. 반면 행동은 작게 할 것을 권한다. 이루고 싶은 온갖 거창한 일들을 정의하고 살을 붙이기보다는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을 당부한다.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우선 살펴라. 물론 야망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필자들의 경험상 성공은 서로 연관 없어 보이는 일련의 작은 행동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세심하게 잘 짜인 계획보다는 말이다. 이 장에서는 작은 성공, 적은 비용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행동의 활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즉각적인 보상을 얻고 즐거움을 느끼며 우연히 가져다주는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큰 성공을 격려받는다. 달리기에서 1등을 하고 과학경진대회에서 메달을 따며 최고의 시험 점수를 받으라고 말이다. 그렇게 자란 우리는 어른이 돼서도 어떤 일이든 최고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믿는다.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으며 평균을 웃도는 성공을 기대한다. 그러나 알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큰 성공만 노리는 태도가 오히려 성공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앨런은 35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매일 오랜 시간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일하고 책상에 앉은 채로 패스트푸드를 먹는 게 습관이었다. 그러다 보니 지난 8년간 서서히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더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좀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바쁘지 않을 때 해야지라고 미루기 십상이었다. 어느 날 앨런은 소프트웨어 개발 컨퍼런스에서 받은 파란 티셔츠를 입고 쇼핑몰에 갔다. 백화점에 들어가서 바지를 둘러보고 있는데 자신의 것과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쇼핑하는 어떤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앨런은 그 남자가 전시장 유리에 비친 자신임을 곧 깨달았다. 자신의 배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다니 정말 충격이었다. 적어도 13kg 정도 체중이 증가한 탓이었다. 자신의 거대한 실루엣을 응시하며 이제야말로 체중 관리를 해야 될 때란 걸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행동을 시작했다. 큰 변화를 목표로 삼은 것이다. 1년 안에 13kg을 감량하고 추가로 첫 마라톤도 완주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였다. 본격적인 체중관리 계획을 세우니 한결 힘이 솟았다. 앨런은 내친 김에 바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회사에 직원 전용 피트니스 센터가 있지만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근 헬스클럽을 살펴보기로 했다.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고 시설에 대해 직접 평가하며 자신에게 적격인 헬스클럽을 찾았다. 결연한 의지를 굳게 지키려는 다짐으로 3년 멤버십에도 등록했다. 멋진 운동복과 운동화를 새로 사고 운동계획도 세웠다. 매주 3번은 고강도 근육 운동을 하고 3번은 달리기 연습을 해야지. 나머지 하루를 쉬면 되잖아. 첫 헬스클럽 방문 날 앨런은 하루 종일 일한 탓에 매우 피곤한 상태였다. 하지만 계획대로 1시간 동안 운동을 했다. 그 다음 날은 달리기 연습 날이었다.
전날의 격렬한 운동 때문에 몸이 쑤셨다. 30분 정도 뛰고 나니 숨이 턱에 차는 느낌이다. 그래도 3km를 걷고 달리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주말이 되자 앨런은 몹시 피곤했다. 몸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구석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체중이 더 증가했다는 점이다. 체중을 재보니 1kg이나 증가한 게 아닌가. 정말 맥 빠지는 일이었다. 그 사이 직장에서는 까다로운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앨런은 잠시 운동을 중단하고 몸이 회복할 시간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우주가 되었다. 그 사이 새로 시작된 프로젝트 업무는 절정을 향했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이 계속됐다. 앨런은 헬스클럽에 등록한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렸다. 2년 후 그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앨런의 운동 계획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목표는 매우 당찼다. 연말까지 13kg을 빼고 마라톤을 완주하겠다는 결심은 결연했다. 그러나 앨런은 운동을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다. 간단한 이 사례로 큰 성공을 노리는 목표 지향적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단 운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목표로 둔 성공의 크기가 매우 크다. 그 커다란 성공에는 실천해야 할 수많은 미션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 전 중도에 멈춰버릴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 정작 현실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작은 행동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체중 관리에 대한 앨런의 태도는 사람들이 흔히 세우는 가설을 역력히 보여준다. 긍정적인 변화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려운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통 없이는 대가도 없다는 개념은 비즈니스 리더십 책들에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상사라면 부하 직원에게 도전적 목표를 심어줘야 하고 현실의 판도를 바꾸는 이루기 어렵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는 목표를 갖게 하는 것이다. 반면 스탠퍼드대의 밥서트는 그의 저서 곧 보스 배드 보스에서 도전적 목표의 개념이 남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많은 사람이 큰 문제 앞에서 움츠러들고 얼어붙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소개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그녀는 직장에서 사람들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요소에 대해 연구했다. 그리고 그 연구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큰 부담감을 주는 환경일수록 직원의 창의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38명의 직원이 쓴 12,000일 동안의 직원 일기를 분석한 결과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는 직원들은 창의성과 관련 업무에서 가장 낮은 태도를 보였다. 큰 스트레스를 받는 근무 환경에서 깊은 사고를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품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아마빌레의 연구는 일에 대한 동기를 잃지 않으려면 추진력을 발휘할 기회가 자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그녀는 관리자들에게 도전적인 큰 목표가 직원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잘못된 허상에서 벗어날 것을 당부했다. 큰 성공을 추구하는 것의 또 다른 문제점은 다른 선택은 생각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주로 자신이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수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앨런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는 고등학교 때 크로스컨트리 종목 선수였고 암벽 등반 모임에 나가기도 했으며 대학 때는 친구들과 그룹을 만들어 학교 헬스센터에서 운동도 했다. 만약 앨런이 목표와 성공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면 좀 더 재밌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큰 목표와 결과에 집중하면서 선택 가능한 옵션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하버드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큰 목표만을 추구할 때 성과 저해뿐만 아니라 업무의 배움을 더디게 하고 편협한 태도를 조장한다고 밝혔다. 주된 문제는 사람들의 주의를 온통 특정 목표의 달성에만 집중시킨다는 데 있다. 따라서 큰 목표는 인지 공백, 즉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연구 보고서는 포드 소형차 핀토의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1970년 포드사의 CEO 리아이에 코파는 회사의 디자이너들에게 어려운 한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900kg 이하 무게 2,000달러 가치에 되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어 그해 말까지 판매 가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은 서둘러 차 뒤쪽에 약 25cm의 빈 공간밖에 남지 않는 가스 탱크를 장착한 차를 만들었다.
이것은 꽤나 위험한 디자인이었는데 만약 뒤에서 들이받칠 경우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뻔한 안전 문제라면 핀토가 생산되기 이전에 시정됐어야만 했다. 하지만 관리자들은 오직 목표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이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결국 그렇게 위험천만한 자동차가 탄생됐다. 그 후 포브스와 타임은 후대사의 핀토를 세계 최악의 자동차 목록에 올리기까지 했다. 핀토는 27건의 화재 사망 사건을 일으켰고 수백만 달러의 법정 싸움에 휘말려야 했다. 큰 목표를 위해 무작정 달리는 것의 부작용은 이 책에서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다. 지나친 목표 설정으로 자신을 스스로 속박하지 말라. 학위를 따거나 훌륭한 작가가 되거나 100만 달러를 벌거나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하거나 회사 매출을 2배로 늘리는 것은 분명 큰 성공이다. 그러나 미래에 이루고 싶은 큰 성공에만 사로잡히면 동기를 자극하는 즐거움을 무시해버리는 셈이 된다.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편협한 길에 갇히는 것과 같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미래의 목표를 위해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보낸다.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의 말을 돌이켜보자. 그는 많은 사람이 겪는 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위기라는 것은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세워져 있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늦게 시작한 사람은 조급해지고 서두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곤 한다. 물론 거대한 꿈도 좋다. 그러나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할 일을 정하고 그만큼만 달성해 보는 것이다. 만약 시간이 남는다면 다음 날 해야 할 일을 조금씩 당겨서 하면 된다. 이런 생활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열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만약 스필버그가 거대한 꿈만 쫓았다면 처음부터 영화감독으로 멋지게 데뷔하기 위해 서둘렀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영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인맥을 쌓기 위해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출입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지금 한 가지 행동을 시작하라.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진로를 완전히 바꾸거나 회사 사무실 구조를 재정비하거나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 등이다. 도대체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서 온몸이 뻣뻣해지는 기분이 드는가? 그렇다면 어려운 목표에 대한 걱정을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라. 아무리 삶이 혼란스럽고 난장판인 것 같아도 언제든지 긍정적인 한 걸음은 내디딜 수 있다. 그 첫걸음을 내디딤으로 일을 진척시키고 새로운 기회에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은 그보다 쉽다.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괜찮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원대한 성취를 하겠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작고 쉬운 행동일수록 더 좋다. 작은 성공 접근법의 특징 중 하나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모른다는 데 있다. 그러니 일직선이 아닌 길을 걸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러 작은 단계를 거치는 동안 즐거움을 만끽하면 된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 도달하는 놀라움을 느껴보라. 의사결정의 크기를 줄여라. 종종 우리는 결정에 앞서 세세한 부분까지 깊게 생각한 후에 행동에 옮기라는 조언을 듣곤 한다. 피아노 레슨이나 대학원에 가는 일, 뉴질랜드로 휴가를 떠나는 일 따위라도 말이다. 만약 이 조언을 진지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면 최근 흥미를 느낀 일에 지원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이다. 그 일은 보람이 있을까? 내 능력이 그 업무에 적합할까? 그 직업은 앞으로 얼마나 전망이 있을까? 충분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몰입할 정도의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 경제 전망을 감안할 때 현재 직업을 그만두는 게 현명할까? 그러나 이런 분석을 통해 행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신의 결정을 기회 비용이 크고 복잡한 문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입사 지원서를 내볼 만큼 충분히 관심이 가는지 정도만 물어보면 된다. 경제적인 안정과 행복에는 무리가 없는지를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며 그 역시 어떻게 진척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장기적인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기 시작하면 결국 혼란에 빠지고 지치게 된다. 좀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 큰 결정에 부담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피할 방법 말이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결정을 감당해 볼 만한 작은 크기로 줄이는 것이다.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기회비용이 적은 간단한 단계를 먼저 시도하라. 도중에 마음을 바꿔도 괜찮다. 사람들은 자신이 혹여 중독 포기자로 보일까봐 새로운 진로로 바꾸는 것을 완강히 거부한다. 그렇게 오랜 기간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직업에 매달리며 낭비하고 사는 것이다. 우리는 상담을 하면서 급격한 진로 전환을 선택한 사람들을 종종 봐왔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다. 전문 사진사가 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요가 강사가 된 연구원, 일러스트 화가가 된 증권 전문가, 커피숍 주인이 된 역사학자, 유리 조각 공예가가 된 기업 간부, 영적 상담사가 된 물리학자, 레스토랑 주인이 된 부동산 중개업자, 임상 심리학자가 된 연극배우, 유치원을 개원한 사회과학자, 기계공학자가 된 운전 강사, 이렇게 진로를 바꾼 이들 중 누구도 그 결정을 후회한 사람은 없었다. 좀 더 일찍 용기가 났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고 말한 사람만 많을 뿐이다. 그러니 한번 세운 계획에 갇혀 있지 않기 바란다. 언제든지 변화를 맞을 준비를 하고 새로운 일들을 과감하게 시도해도 된다. 무엇이 성공을 방해할까? 수천 명의 삶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즉시 행동으로 옮기고 배워가면서 방향을 바꿔가는 태도가 그 어떤 계획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도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수없이 많다. 트위터 설립자 중 한 사람인 잭 도시의 경우를 보자. 잭 도시는 어릴 때부터 여러 도시의 지도를 무척 좋아했다. 아이들이 붙여놓곤 하는 캐릭터 주인공 대신 여러 도시 지도를 자기 방벽에 붙여놓았을 정도였다. 어느 날 컴퓨터에 흠뻑 빠져든 잭은 곧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만의 도시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시내 거리를 달리는 기차와 버스가 점으로 표기되도록 프로그램화했다. 어느 날 잭은 우연히 경찰들이 무선 통신기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를 듣게 되었다. 무선 통신 정보를 프로그램에 연결시켜서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시내를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생각했다. 잭은 이 생각을 원래의 프로그램의 추가 기능으로 더했다. 그렇게 완성된 프로그램을 놓고 보니 자신의 프로그램이 인력이나 차량을 고객에게 할당해주는 서비스 분야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뉴욕시의 디스패치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코드를 모두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보안상 오류가 있었다. 그는 곧장 소프트웨어 회사의 CEO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프로그램에 보안상의 오류가 있으며 이를 고칠 방법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CEO는 잭을 불러 곧바로 그를 채용했다. 이후 그는 1998년에 자신의 상사와 함께 디스패치 차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넷이라는 회사를 창립했다. 회사의 CEO를 임명하고 자금도 유치했다. 그런데 때마침 기술주에 붙어있던 주가의 거품이 붕괴되었다. 사업 전략을 두고 잭과 회사는 잦은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어이없게도 자신이 임명한 CEO는 잭과 그의 상사를 해고해버렸다. 회사를 그만둔 후 잭은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며 시간을 보냈다. 그것이 취미이기도 했고 달리 할 일도 없던 터였다. 그러다 문득 메시지 전송을 더 쉽게 해줄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2000년 잭은 핸드폰에서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와 같은 상태 메시지를 핸드폰으로 보내면 친구들의 이메일에 메시지가 뜨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 프로그램이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보고 해체하기도 했지만 그 역시 직업이 필요했다. 생각해보니 어릴 적 스케치를 좋아했던 경험을 살려 일러스트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에서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목이 몹시 아팠다. 단순한 근육통이긴 했지만 마사지가 큰 효과가 있다고 들어서 받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몇 번 찾아가 마사지를 받아보니 요법이 정말 신통했다. 마사지 요법에 홀딱 반한 잭은 수천 시간에 달하는 훈련을 받고 자격증까지 따고야 말았다. 의기양양 이제 마사지사가 된 잭은 돈을 벌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엔 이미 마사지사가 넘쳐나고 있어서 돈벌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어쩔 수 없이 잭은 친구의 어린 딸의 부모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그리고 곧 오데오라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구독형 방송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신생 회사였다. 하지만 잭은 팟캐스트에는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프로그래머로 진로를 붙인다는데 회의가 들었다. 그러던 중 애플에서 아이튠 기능이 새로 출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을 매우 쉽게 만들어 놓았다. 졸지의 오데오의 주력 상품이 무용지물이 될 지경이 되자 다급해진 사장은 직원들에게 새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재차 요구했다. 그래서 잭은 이전에 발명한 핸드폰 문자 기반 블로그 서비스를 제안했다. 회장은 이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 주었고 직원들과 트위터라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 트위터는 이내 독자 회사를 설립할 정도로 성공적이었고 당시 29세였던 잭은 트위터의 창립 CEO가 되었다. 5년 뒤 트위터는 세계 2억 명 이상 이용자를 보유하게 되었다. 게다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등의 유수 기업으로부터 80억 달러 규모의 매각 제안도 거절할 정도의 고속 성장을 이뤘다. 그의 사업가적 자질은 트위터에서 멈추지 않았다. 하루는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유리 조각가인 친구는 2,000달러의 유리병을 신용카드 때문에 팔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전직 프로그래머였던 친구와 잭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겪는 신용카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의 통화는 아이폰에 끼워서 사용하는 저가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모아졌다. 이들은 재빨리 신용카드 단말기 샘플과 거래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선보였다. 투자자들은 이 새로운 사업안에 열광했다. 그렇게 자금을 유치한 그들은 스퀘어라는 회사를 공동 창립했다. 스퀘어에서는 스마트폰 유저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신용카드 단말기를 만들었다. 창립 1년 만에 스퀘어는 75만 군데의 거래처와 계약을 하고 2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유지하는 회사가 되었다. 잭 도시의 이런 놀라운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에게는 세심한 계획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드라마틱하기까지 하다. 특정 직업이나 목표를 미리 결정하고 노력하는 대신 수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식물 일러스트, 패션 디자인, 마사지사 등 다양한 일을 시도했을 정도다. 탐색한 모든 진로가 실현되지도 않았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분명한 장점은 해보고 싶은 다음 타깃으로 행동을 옮기는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이 옳았다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따르기엔 다소 무리가 되는 선택들도 거침없이 시도했으니 말이다. 똑같이 행동하고 선택한다 해도 그가 이룬 엄청난 부는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할 권리는 있다. 성공이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다. 오직 자신에게 맞는 삶을 이루면서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당신은 멋진 삶을 살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은가? 작은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서 소개한 핵심 사항 몇 가지를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꿈을 이루기 위한 가벼운 접근법.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가벼운 접근법은 보람찬 커리어를 쌓을 때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진로를 정할 때 역시 가벼운 접근은 필요하다. 행동에 뛰어들고 실험하며 정보를 모아서 방향을 수정해 가는 것이다. 큰 투자나 장기간의 헌신 없이 말이다. 실제적인 조언을 살펴보자. 최소한의 가시적 행동을 계획하라. 이것은 다음 단계의 행동으로 이어주는 필수 행동이다. 장기 계획을 세우느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다음 한 주간 경험할 것과 그것을 통해 배울 점에 집중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작은 행동들에 노력을 기울여라. 곧바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행동들을 즐겁게 시도한다. 당신이 호기심을 느끼는 직업에 대해 갖고 있던 가정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하라. 특정 직업에 대해 남들이 하는 말이나 책이나 TV에서 보고 들은 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관련된 자원봉사를 지원하거나 관련 분야의 개론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인턴십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해볼 수 있는지 알아보라. 도중에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음을 예상하라. 진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수정은 당연함을 인정하자. 비록 그 직업을 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어도 한 가지 직업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새롭게 배우고 흥미를 느끼는 것에 따른 방향 수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자세히 알기 전까지는 교육과 훈련, 준비 과정에 큰 투자를 삼가라.
어떤 일을 시도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장기적인 시간과 비용을 쏟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되고 싶다면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해보고 화학 수업을 들어보는 것 등의 시도를 해보라. 또한 의예과에 들어가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의과대학 입학 자격을 얻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라. 진로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이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인지 물으면 정확한 답을 피하라. 대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답하며 의견을 구하라. 부담 없이 정보를 수집하며 진로 방향을 바꾸기 쉬울 것이다. 중도 포기자라는 당황스러운 말을 듣거나 방향 수정에 대한 부담감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행복의 답을 작은 행동에서 찾았다. 즐거움의 요소를 잊지 말자. 이 책을 통해 삶을 즐거움으로 채워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일을 하면 모든 것에 좀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일도 더 생산성 있게 하게 된다. 또한 기대하지 못한 기회들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라. 그야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책을 읽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아주 맛있는 점심을 먹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어보라. 가능한 한 빨리 어떤 일이든 실패하고 망쳐보라.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망쳐보는데 나름의 요령이 있다. 이들은 일부러 자신의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찾는다. 그래서 모르던 사실을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노출시킨다.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바로 돌진해 실패를 경험해보라. 무대에 나가 엉망으로 흔들며 춤을 춰보거나 레스토랑의 소믈리에에게 어설픈 프랑스어로 말을 건네보라. 일상의 패턴에서 벗어나라. 기대하지 못한 기회나 아이디어는 새로운 활동을 하거나 낯선 곳을 탐험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마주칠 수 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자신의 근거지, 습관, 사고방식에서 한 걸음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들을 경험해보라. 늘 다니던 퇴근길을 벗어나거나 색다른 연극을 관람하거나 해외 잡지를 읽어보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때 가벼운 접근법을 실천한다. 어떤 일을 실험해보고 관련 정보를 모으며 도중에 방향을 바꾸는데 큰 투자나 장기간의 헌신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음 달 혹은 1년간의 계획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오늘 할 일을 정하라. 흥미로운 일을 위해 작은 단계부터 실행해 나가라.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관심 있는 회사에 방문하거나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책을 읽거나 샘플을 만드는 것이다. 계획을 세우지 마라. 성공한 사람들은 계획에 대해 가볍게 접근한다. 그들은 큰 투자나 장기적인 약속 없이 실험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진로를 조정하기 위해 작은 단계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장기 계획을 걱정하는 것보다 낫다. 당신의 관심사나 포부와 관련된 작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예를 들어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회사를 방문하거나 컨퍼런스에 등록하거나 책을 구입하거나 프로토타입 제작을 시작할 수 있다.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바로 행동해보라.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불안하고 두렵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의 행보를 가로막는다. 자신감을 얻고 기분을 향상시킬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행동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에 망설여지더라도 시도해보라. 자신의 능력이 의심되더라도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준비가 덜 된 것 같아도 강좌에 등록해보라.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 가능한 한 빨리 실패해 볼 차례다. 그리고 또 실패를 향해 정진하라. 지금까지 존 크럼볼츠와 라이언 바비노의 빠르게 실패하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교육 과정에서 자연스레 얻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단계별로 돌다리를 두드리며 최대한 실패 확률을 줄여가며 달성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이들을 실패자로 낙인 찍는 사회 분위기도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패를 통해 성공한 사례를 반복해서 들어도 자신의 실패를 마음으로 넘어서지 못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팀 페리스의 유명한 자기계발서 타이탄의 도구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은 이렇게 묻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무엇인가에 도달하는데 10년이 걸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왜 이걸 6개월 안에는 해낼 수 없는 거지? 이 질문은 종종 이렇게 확장되기도 한다. 10년 걸릴 목표를 6개월 안에 달성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요구하며 누군가 당신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면 더 대담한 도전을 즐기게 되고 더 생산적인 인물로 바뀌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한 바와 같이 준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조언입니다. 너무 대단한 것이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없다고 믿었던 꿈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진실되어서 이것만은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미래의 것으로 묶어둔 꿈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을 계기로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찾아 생각을 전환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큼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서 겪어가며 성공을 만들어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책에 수록된 여러 명언 문구 중에서 책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본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는 특정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상황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더 있을 때까지, 덜 피곤할 때까지, 승진할 때까지, 정착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린다. 그들은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하기 전에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어야 할 것처럼 기다린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